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고객 자산 관리에 대한 건데요. 이 기업들이 고객 가치를 어떻게 보고 또 관리하는지에 대한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 같을 때 그러니까 성장이 좀 둔화된 시기에는요. 왜 기업들이 특정 고객에게 더 주목하는지 그 이유와 또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들여다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자원을 투입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니까요. 네, 그 이상이 요구되는 시대죠.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고객 자산 관리의 핵심, 이게 왜 필요하고 또 기업들이 실제로 고객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래서 자원을 어떻게 집중하는지 그 전략을 좀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근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의외로 수익성이 낮은 고객한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에 좀 흥미롭던데 여기부터 좀 파고 들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우선 고객 자산 관리, 이 개념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결국 이거죠. 기업에게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고객, 그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딱 식별해서요. 그들에게 마케팅 자원을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한다. 네.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일종의 전략적 접근이죠. 고객이 가진 그 잠재적인 재무 가치, 그러니까 지갑 점유율이라고 하죠. 이걸 좀 극대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아, 지갑 점유율이요? 그 고객이 쓰는 돈 중에 우리 회사에 쓰는 비중, 그거군요. 특히 요즘 같은 저성장기에는 이런 선별과 집중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불필요한 비용은 줄여야 하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기업들이 이제 비용 효율성을 따지게 되잖아요. 네네. 이때 보니까 이 고객 관리 비용이 생각보다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고객이랑 낮은 고객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 비용 구조를 좀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커지는 거죠. 여기서 자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개념이 있던데요. 그 고객생의 가치, LTV 말이죠. 이게 중요해 보이네요. 네, LTV, Customer Lifetime Value. 고객 한 명이 이제 거래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기업에 총 얼마의 이익을 주느냐 뭐 이런 거죠. 계산식도 있던데 연간 구매액 곱하기 거래 빈도 곱하기 고객 존속 기간 빼기 고객 유지 비용 뭐 대충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죠. 결국 LTV가 높은 고객을 잘 붙잡고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좀 역설적인 부분인데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 주문 처리다 물류 비용, 특히 클레임 처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사후 관리요. 이런 비용들은 오히려 수익성이 낮은 일반 고객들한테 더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잠깐만요. 수익성 낮은 고객에게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요? 그건 진짜 좀 의외인데요. 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클레임 같은 경우 제품에 아주 익숙한 핵심 고객보다는 뭐랄까 어쩌다 한 번 구매하는 고객들 있잖아요. 네네, 일회성 고객들? 이런 분들에게서 더 자주 발생할 수도 있고요. 특히 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약간 가격 보상 심리 같은 것 때문에 일반 고객들의 클레임 요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 그런 심리가 있군요. 네, 이런 비효율적인 비용 지출이 바로 비용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그럼 이런 비용 누수를 막으려면 결국 어떤 고객에게 집중해야 할지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자료에서는 고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누라고 하나요? 기준이 있나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을 제시합니다.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네, 현재 가치는 말 그대로 당장의 수익성, 뭐 구매 빈도, 우리 회사 제품 점유율 이런 걸 보는 거고요. 네. 미래 가치는 예를 들어서 그 고객이 속한 산업의 성장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랑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 뭐 이런 걸 평가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이 기준들로 고객을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뭐 예시 같은 게 있나요? 보통 이제 제품 라인별로 고객을 나누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현재 가치랑 미래 가치에 각각 점수를 매겨요. 가령 뭐 각각 50점 만점이라고 치면요. 네. 두 점수가 모두 일정 기준, 예를 들어 30점 이상이면 핵심 고객, 핵심 고객. 둘 중에 하나만 높으면 우량 고객, 그리고 둘 다 기준에 못 미치면 일반 고객,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죠. 아, 점수제로 딱 나누는군요. 이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세분화를 해야 경쟁사랑은 좀 다른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렇게 나는 고객 그룹에는 그럼 자원, 예를 들어 마케팅 예산 같은 걸 배분할 때도 달라져야겠네요. LTV 분석 결과를 써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LTV 분석을 통해서 각 고객 그룹이 실제로 우리 회사 수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배분하는 거죠. 자료에 나온 예를 보면요. 총 마케팅 예산이 1억 원이 있다고 할 때 LTV를 고려해서 배분하면 핵심 고객 그룹의 47%, 그러니까 4,700만 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요. 47%나요? 꽤 크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LTV를 고려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현재 매출액 같은 걸로만 보면 어쩌면 일반 고객한테 38.9%가 배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엄청난 차이네요. 잘못하면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배분하면 핵심 고객을 위한 전담 관리팀, 그 KAM이라고 하죠. 키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팀. 이런 걸 운영하거나 아니면 뭐 VIP 프로그램 같은 특별 우대, 이런 차별화된 전략 실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확실히 효과적이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게 핵심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회사 전체 수익성을 개선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뭔가요? 이 모든 고객 분류 그리고 차등적인 자원 배분 전략은요. 철저하게 내부 정보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객이 이런 차별 대우를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순간 관계는 뭐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고요. 부정적인 입소문이라도 나면 기업 이미지에 정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요. 하긴 내가 일반 고객으로 분류됐다는 걸 알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럼요. 모든 고객은 각자 다 소중하다는 그 기본 원칙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부적인 자원 배분 전략이니까요. 네,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고객생애 가치, LTV를 분석하고 이걸 기반으로 고객을 핵심, 우량, 일반 그룹으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 바로 고객 자산 관리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비용 누수를 막고 핵심 고객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시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분석과 관리는 명백히 기업의 재무적 관점에서 고객 가치를 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수익성 위주죠? 물론 이런 내부 관리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하지만 과연 이런 관점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모든 고객을 대하는 그 태도 자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내부 기준이긴 하지만 그게 은연중에 태도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당장의 어떤 재무적인 수익성 외에 뭐 관계성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고객 가치를 우리도 모르게 좀 간과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닐까. 이것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